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코스피는 SK 하이닉스, 기아 덕분에 좀 버텨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LNF 쪽의 악재로 인해서 2차 전지와 엔터주들이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호재와 악재들 각각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병구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네. 제가 어제 D&D 파마텍 주가 언제 가나요? 네. 라고 질문을 드리기가 무섭게 오늘도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네,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직 배고픈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15만 7,200원, 7월 17일 날의 고점입니다. 여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신고가가 나오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 인펜티지 랩이 좀 먼저 쏴버렸고요. 그리고 좀 쉬어가고. 인펜티지 랩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혓바늘이 좀 나가지고 피곤해서 발음이 조금 안 되는데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자, 혹시 밤새 코인 보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D&D 파마한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11%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오늘 일단 다시 한번 신고가 나왔던 이게 기존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이제 편입했는데 같이 좀 겸사겸사 입으로 좀 도와주면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더 웃긴 거는 뉴스가 별도 하는 거 없고 마운자로가 잘 팔린다, 특징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뉴스 띄우면서 올라갔거든요. 일동제약도. D&D 파마텍은 좀 추가적인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매수가 충분히 저는 계속해서 저가권이다. 저가권이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와 이제 같은 계열과 그리고 같이 거래하고 있는 업체죠. 미국의 메세라 아실 겁니다. 메세라가 9월 첫째 주에 두 곳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참여하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동해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D&D 파마텍은 아직도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 저는 이제 목표 가격을 일단은 올타임 하이 신고가 영역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D&D 파마텍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D 파마텍은 메세라의 일정과 계속 같이 봐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D&D 파마텍 리뷰로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는지 주제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엔비디아 하락 결국 나왔는데 사실 이 방송에서는 제가 언급 안 해드리고 어제 제가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네. 월가가 어떻게 보는지라고 했는데 월가에서 이제 세론으로 봤어요. 세론으로. 그런 여기서도 말씀해주고 가시지 시간이 이제 그러셨어요. 1시간 정도 주시면은 제가 일타 강사 1시간 정도로 특별 방송을 좀 코너로 그러면 만드시면 저희가 9월에 한번 특집으로 마련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서서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무슨 대선 토론도 아니고 체력전도 아니고 네.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무료 방송 내용은 여러분들 신광석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미리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를 이제 실적 비트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세론이 나왔던 배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개파락하고 올라왔어요. 말아 올렸죠. 이걸 말아 올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반도체도 말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수페타 지수 말아 올리고 SK 하이닉스 플러스 2% 내고 이러니까 엔비디아 본장 들어가면 오늘 밤에 본장 들어오면 말아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이유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좀 더 친화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점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개파락 이후에 10시 한 30분부터 말아 올렸거든요.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소부장들. 자, 제목이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상법이라고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소식이 나왔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좀 어제 저녁에 좀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더 센이라는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론사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이게 이제 이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되니까 외국계가 갑자기 매도세, 순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지금도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좀 제외가 되면서 다른 쪽만 좀 포함되면서 올라갔는데 보시면 3차 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9월에 이제 본회의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현 특위위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2차 상법 개정안과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까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가 보도되면서 증시가 말아 올렸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롯데 주주부터 해서 지주사들
부국증권 아까도 뭐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뭔가 자사주가 많은 이제 기업들 위주로 오전에 좀 강세가 나왔거든요. 뉴스 보도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분위기가 원래는 그 전까지는 증세도 할 거다, 뭐 할 거다 하면서 반지시 정책하다가 국민청원도 나오다 보니까 살짝 좀 뒤로 물러서는 배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가 또 한 번 반진 정책에서 중립으로 좀 뭔가 탈바꿈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자리를 잡는 배경들. 그래서 아마 9월 중순에 이제 아마 정기국회에서 이 본건이 좀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드디어 3,200선을 탈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뭐 본장에서 엔비디아가 말아올릴지 안 말아올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한 이제 반지시 정책에서 약간의 좀 철수하고 뭔가 3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민심을 투자자들의 민심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계가 매수 들어오면서 증시가 좀 말아올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먼저 전체적인 시장 흐름 풀어주셨습니다. 그 외에 오늘 중요하게 봐야 할 강의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당연히 종목과도 연계되어 있는 건데요. 바로 조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미국 재무부의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나왔어요. 인텔을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분을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 인텔 같은 경우는 전략적 뭐 미국의 이런 뭔가 자산이다 보니까 이거를 인지하고 지분을 인수했는데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그럼 엔비디아도 혹시 인수할 거냐? 뭐 지분이 뭐 매수할 거냐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했죠. 좀 그 기자도 생각이 없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비싸긴 하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엔비디아 주주일 수도 있잖아요. 그 기자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 아니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럼 혹시나 뭐 그럼 어떤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건 또 없냐라고 하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미국 언론사에서는 방산 기업을 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지분 인수한다고 뭐 이렇게 보도가 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방산 업체는 매수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선업처럼 우리가 재편하고 있는 다른 산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고려 대상이라고 포함됐거든요. 그럼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조선 업체가 사실 그렇게 그냥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기술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20-30년 태화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장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선 쪽에 대한 지분 확보.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언급도 나왔었지만 이 관련된 이제 해외 기업,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조금은 확보하려는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선 쪽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동력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국내에서의 주주들은 따로 있겠지만은 뭐 2대 주주 형식으로도 미국 행정부에서도 지분 매입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한미조선 협력펀드 조성합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들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선 쪽이 저는 이제 아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더 나올 게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좀 들어보니까 이러면은 또 우리나라 조선 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우리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좀 오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미국 관련된 대외적인 요소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좀 핫했던 기업들이 있죠. 바로 현대중공업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자, 요거는 연합뉴스에서 이제 보기 좋게 표로 한 번에 잘 나와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지배 구조가 HD 한국조선해양이 맨 위에 있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중공업계 됐죠. 중공업이 이제 인수 합병을 했죠. 어찌 보면은 지배 구조가 변화가 됐는데 자 원래 이제 현대미포는 중형 쪽, 중소형 쪽의 조선사인데 현대중공업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사업부 형식인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뭐 강습함이라든지 뭐 군함을 따지면은 소형 성박까지도 중소형 성박까지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따지면 이 지배 구조가 좀 더 단일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주에 맞춰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어제 이런 소식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특히 HD 현대미포조선이 폭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베센트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얘기가 좀 말씀드리는 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조선 쪽에서도 이제는 대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조선 쪽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이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의 순항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하나그룹과 더불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또 같이 참여하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 HD 현대중공업이 이끈다. 군함 군산 조선소 아시죠? 거의 부지가 3분의 2가 HD 현대중공업 거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을 공략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니고 HD 현대중공업과 1983년도부터 거의 한 40년 넘게 같이 일해온 그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그 기자재 정보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에 명시되어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오늘의 1타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HD 현대중공업 밸류체인 쪽에서 우리는 투자의 기회를 찾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83년부터 HD 현대중공업의 대리 판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컸던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명은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종목명은 네, 아닙니다. 네. 케이프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회사죠. 네, 맞아요. 자, 어쨌든 이제 케이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선박 엔진에 쓰이는 핵심 실린더 라이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원통으로 생겨서 크게 원통으로 생겼는데 이제 엔진을 이제 발화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 부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적인 부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 엔진 그리고 현대마린 엔진까지 대형 3사 고객사에 이미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봐도 증진이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번 3분기 실적은 그냥 소소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 실적들,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소식이 나올 때마다 HD 현대그룹에서의 수주 소식이 나올 때마다 케이프도 동반적으로 실적 증진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VI가 좀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시 55분에 네, 2시 주가가 정도에, 그쵸? 급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왜 이 시점을 기점으로 급등을 했을까요? 그 제가 뭐 모르겠는데 그 이제 뉴스가 또 이제 특징주 해가지고 아시죠? HTS 특징주 해가지고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면서 무슨 뭐 3사한테 뭐 다 수주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다 이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차, 2차를 좀 나눠서 제시해 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을요 9,1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를 1만 원 선, 손절 가격을 7,300원 선으로 말씀을 손절가 좀 올릴게요. 이미 좀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7,700원 선으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손절가 수정해 주셨습니다. 7,700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4시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오늘 좀 진행을 하고요. 어제도 뭐 주요 내용들 전달을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너튜브에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월가도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스컬 루브너의 최신 보고서 내용들 12분짜리로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렸으니까요. 네이버에다 신광섭 검색하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2차 전지가 하락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미국에서 알버만이 좀 이제 7% 급등이 나왔는데 떨어졌습니다. LNF 떨어지고 그 하락 이유 그리고 2차 전지 물리신 분들 어떻게 될지 대처 방안들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벤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